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영장심사가 14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으면 검찰이, 내주면 이 대표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양측 모두 지금 이 시각에도 날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단식을 멈춘 이 대표는 체력을 회복하며 심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 대표를 따르는 친명계는 기각이 상식이라며 하루 종일 법원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반대편 검찰도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1,600쪽이나 마련해놓고 이걸 요약한 발표용 자료도 또 따로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창과 방패의 준비 상황, 그리고 이 대표의 현재 상태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내일 법원 출석할 때까지 머물 녹색병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최규진 기자. 이 대표가 내일 늦지 않게 도착할 거라고 하면서 도착 예상 시각까지 밝혔다고요? 네, 이 대표는 그제 단식을 중단한 지 이틀째 이곳 서울 녹색병원에서 건강 회복 치료 중입니다. 내일 오전 9시 45분에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본인의 출석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축이 필요하지만 내일은 휠체어를 타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걸어서 출석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출석을 연기할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지지자 90만 명,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6명 뺀 전원이 모두 냈다고 밝혔는데 누가 안 냈는지도 공개를 같이 했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전직 국회의장 4명과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단 자체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소속 의원 가운데서는 6명만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명단을 파악했는데요. 6명 모두 비명계 의원들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었습니다. 다만 확보된 명단 자체에 대해서는 교차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이 조금 더 취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가 오늘 낸 추석 메시지를 보면 다시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던데 이 대표 측은 내일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대표 측은 영장 기각에 대해서 강하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그동안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당원들에게 추석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히면서 당 대표로서 업무 복귀에 대해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한 것을 두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당직 유지 여부를 판단할 정무직인 사무총장직을 남겨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녹색병원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번엔 바로 검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여 기자, 검찰도 주말을 반납하고 1,600쪽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검찰이 준비한 자료만 16,000여 쪽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18년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대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다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직접 결제한 문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검찰이 준비한 게 1,600쪽이 아니라 1,600쪽이죠.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도 상당한 준비를 했을 텐데 어떻게 맞설 예정이라고 합니까? 네, 이 대표 측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동선대로 법원에 나와서 단 하나의 빌미도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막판 대응 논리를 짜고 있는데요.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 한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이 백현동 개발에 특혜 주지 않았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냐,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는 취재진도 많이 오겠지만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경찰 간부들은 법원에 와서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내일 찬반 집회가 예고된 만큼 경찰 배치 인력을 계획했는데요.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원에 경찰 버스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장실질 심사가 이르면 내일 밤 늦게 혹은 모레 새벽에 나올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긴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커터칼을 휘둘러 같은 반 학생이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이 논란입니다. 가해 학생의 괴롭힘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강제 전학이 아니라 반을 바꾸는 걸로 그쳤다는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검붉은 왼쪽 새끼손가락, 실밥도 보입니다. 커터칼에 베어 봉합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손가락입니다. 신경이 다친 것 같다고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사건은 지난해 3월 21일 경기 안산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놀린다고 오해한 이모군이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다른 애 책상에 있던 걸 집어들었고 그리고 휘두르는데 피하다가 한쪽으로 몰려서 상처를 입히고도 이군은 잘라버릴 걸 그랬다는 등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학생 2명도 가담해 같이 놀렸습니다. 친구들 다 있는 앞에서 손가락이 잘라졌다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2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군은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자신은 칼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베었단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학용품을 던지거나 숨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머리와 배를 때린 일도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심각한 가해를 한 사실이 인정돼 이군은 징계 점수 16점을 받았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이 가능한 점수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은 학급 교체에 그쳤습니다. 충분히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오래 다뤄온 전문가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습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그 선도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가해자는 형사재판에 넘겨지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살이 한 15kg 넘게 정말 빠지고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 있고 거기 애가 맨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도 안 한 가해자와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피해 학생. 내년이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폐수 찌꺼기, 또 가축 분뇨까지 함께 섞인 흙을 부숙토라고 합니다. 충분히 섞이면 숲에 필요한 비료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성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섞이지 않은 부숙토가 한 마을을 덮쳐서 마실 물도 먹을 물고기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수지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추봐요 얼마나 좋은가. 근데 여기서 막 물이 들어가니까 막 썩은 내가 새카만 물이. 지난 5월부터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25톤 트럭 같은 게 많이 올라가더라고. 다 들기고 뭐고 아주 다 죽어버렸어. 트럭이 올라간 곳을 쫓아봤습니다. 산속에 검은 흙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주변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폐수 찌꺼기, 가축 분뇨를 섞인 부숙토였습니다. 일정 기간 썩게 한 뒤 나무 거름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섞이지 않고 쓰면 독성 때문에 나무도 물고기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하천에서 떨어진 평평한 곳에 쌓아놔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기다린 끝에 땅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왜 그런 건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땅 주인이신 거죠? 네네. 여기가 지금 산골짜기잖아요. 네. 계곡물도 흐르고. 이거를 흙하고 했었잖아. 엮어준다고 안 내려가게 했잖아. 한다고 했잖아. 땅 주인은 부숙토 생산 공장에서 돈을 받고 땅을 내줬다고 했습니다. 땅만 빌려준 거야. 난 그렇게밖에 없어요. 여기다 왜 폐수지꺼기를 매립한 거예요? 그냥 갖다 놀 데가 없으니까. 조경업자들이 이곳으로 흙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섞이려고 했다는데 비가 오면서 다 마을로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효가 안 돼서 그러니까 발효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무 거기에 주려고 이렇게 좀 쌓아놨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조금 마을로. 이곳에 있는 것만 100톤쯤인데 뒤져보니 더 있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산에 올라와 보니 소나무 군락지가 보입니다. 취재 결과 100m 길이 숲길에도 폐수 찌꺼기를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다. 나무 몇 그루는 이미 말라 죽었습니다. 여기 일급소요. 갖다 놓을 수는 있다는 거요. 그러면 계곡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시커먼 물이 내려가는데. 지자체는 업자들이 관련 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처벌 근거는 부족합니다. 1000제곱미터당 4톤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내용만 딱 돼 있거든요. 양을 초과하지 말고 빼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취재가 시작되자 업자들은 마을 피해를 인정하고 치우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마십니다. 폐수 찌꺼기를 마음대로 버린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주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